안녕하세요. 일반고등학교 군포 박쌤입니다. 오늘은 정시 지원을 할 때 안정 전략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구체적으로 좀 더 고속하고 진학사 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특히 이제 진학사 모의 지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모의 지원이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최대한 초보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공부를 개인적으로도 별도로 좀 더 하셔야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걸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얼굴이 좀 탔어요.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화면이 좀 어두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해볼까요? 이게 아닌데. 자, 안정 지원에 대해 안정 지원의 전략.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 입시 개요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안정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무조건 넣으시면 안 됩니다. 입시는. 자,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웬만하면 좀 입시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부분은요 입시 전략 특히 정시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수로요. 이제 수능 점수가 아직 발표 안 됐죠. 근데 이제 수능 점수가 나오면 내 점수 부족한 점수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여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 점수로 대학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은 큰 관심을 갖지 않아요. 대부분 포커스를 맞추고 컨설팅을 받고 뭐 이런 분들 보시면 내 점수로 죄송합니다. 내 점수로 조금이라도 더 좋은 대학, 좋은 학과를 가려는 게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내 점수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높게 갈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보면요. 세울 때 보면은 안정은 한 장, 적정은 한 장, 소신이나 상향 여기를 한 장 이런 식으로 구성을 카드를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흔히 말하는 안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합격률이 대략 한 85% 정도 이상 나오는 것들 80% 이상 나온다?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통 그 정도 느낌으로 꼭 붙을 대학 하나 잡고요. 적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확률이 한 50% 전후 그래서 한 60% 미만 요 정도 느낌이 좀 더 강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적정이면 내 점수로 붙을 가능성이 제법 있어 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불합격할 가능성도 제법 있어가 되는 겁니다. 소신이나 상향이라고 이름 붙는 전략은 불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인 카드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운 좋으면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세 장을 구성하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앞서는 설명을 드렸었던 고속성장 분석기 같은 뭐 고속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찐초가 한 장이 되겠죠. 진한 초록색, 진한 녹색, 그 다음에 연초가 한 장이 될 거고요. 이게 적정 카드로. 그리고 노랑이 한 장이 됩니다. 또는 상향, 완전 상향을 쓸 거야? 그러면 빨강을 한 장을 던지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거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보통 이런 전략을 많이 세우더라라는 말씀이고 진학사 기준으로 보실 경우 진학사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실 진학사 배터리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가져가는 기준은요. 6장에서 7장이 안정카드로 한 장을 쓰시고요. 근데 보통 6장을 많이 쓰시죠. 그리고 5칸 적정 라인으로는 5칸 정도를 한 장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4장에서 3장 정도 한 장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 세 개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을 많이 하고요. 우리가 고속 기준으로는 노랑 이상, 노랑 그리고 진학사 같은 모의지원 같은 경우에는 4칸 이상이 여기 이제 합격자 소식이 여기서 붙는다 그러면 이제 부러워할 수 있는 부러워하는 구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은 곳이에요. 물론 종종 여기도 합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합격한 이제 기존 사례들을 보고
부러워하시는데 알고 보면요, 이 구간은요, 이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구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안정권을 어떻게 잡는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은요, 불합격한 사람이 훨씬 많은 구간이, 물론 합격한 사람도 제법 나옵니다. 근데 불합격한 사람이 훨씬 많고, 그리고 보통은 불합격이 정상입니다. 그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노랑이나 진학사 4칸 이상을 넣어놓고 나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막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거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불합격 구간을 그 불합격 구간에 지원을 하고 전전긍긍 하시는데 여기는 원래 불합격이 정상이다. 운 좋으면 붙는 거다. 그러다 보면 어떤 전략들을 많이 세우시느냐, 이 찐초나 7칸 이런 것들 6칸 7칸을 배제하시고 고속 기준으로는 초록색 기준으로 이제 연초부터 연초 노랑 빨강 또는 연초 노랑 진학사 배터리 기준으로는 5칸 4칸 3칸 5칸 4칸 4칸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합격이 정상이다 보니까 좀 더 카드를 늘려서 합격하고 싶은 거죠. 근데 정신 차리고 결과적으로 보니 안정 한 장만 합격했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입시는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정 배터리 기준은 5칸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안정 한 장만 합격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걸 보면 우리가 소신 상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합격이 제가 위에서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합격한 사람도 있긴 함. 어쨌든 이 부분은 불합격이 훨씬 확률이 높고, 그러면 공격적으로 쓰는 사람 특징이 뭐냐? 적정 라인을 쓸 때도요, 적정도 확률이 50% 합격 확률의 적정이 있고요, 60% 정도 되는 확률의 적정도 있습니다. 근데 50%만 돼도 이게 불합격할 확률이 50%나 되죠. 그러니까 고속 기준으로 따지면 같은 연초를 하더라도 연초 중에서도 합격 확률이 높은 연초도 있고요, 낮은 연초도 있습니다. 근데 합격 확률이 조금 낮은 연초가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선 대학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학과가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엔 적정이지만 그러니까 소신에 가까운 적정 쪽으로 대학을 넣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보기에는 적정이지만 그 퍼센테이지 확률로 계산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는 소신에 가까운 적정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심리를 한번 추측해 볼게요. 입시의 관점. 그러니까 입시는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소신이나 상향 카드 위로 던지는 카드를 넣었어요. 그리고 적정도 약간 적정 구간에서도 공격적으로 넣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불안하니까 매우 안정을 찾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공격적으로 넣은 2장의 카드가 떨어져 버리면 매우 안정 요거 하나만 붙게 되죠. 근데 결과적으로 매우 안정이라고 하면은, 여기 매우 안정을 합격하면요, 마음에 안 들어요. 대학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신 차려보니까 매우 안정 한 장만 합격했네, 이런 케이스가 잘 나오는 겁니다. 사실 욕심 안 내고 적정에서도 합격률 높은 적정을 찾고 조금 했으면 좀 더 좋게 갈 수 있었던 것을 결과적으로는 더 좋지 않은 매우 안정 카드로만 합격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입시 전략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정 라인부터 설계를 잘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도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까요? 소신 중요하죠. 우리가 말하는 상향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소신 상향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저도 계속 공부하거든요. 계속 공부해요. 하지만
우선 시작은 안정 라인에 대한 설계부터 하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입시에 대한 공부를 여기 이 부분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 입시 설명회 이런 거 찾아가 보시면 뭐 반영 비율이 어떻고 올해 수능 난이도가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유리한 대학은 무엇이고 이런 걸 공부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 어차피 프로그램이 다 찾아줍니다. 솔직히 프로그램이 다 찾아주잖아요. 여러분이 그걸 해서 입시 모집 영역 보고 찾을 거 아니시잖아요. 고속 진학사 같은 거 돌려보면 나한테 유리한 부분 찾아서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시에 대한 공부를 하자는 게 이런 게 아니라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올해의 입시 경향이 어떻다더라, 무전공이 어떻다더라, 반영 비율이 어떻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입시 전문가가 공부하라고 하세요. 저 같은 사람들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마지막에 찾는 것만 잘 찾으면 되지. 이건 데이터 만드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온라인 배치표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더 공부해서 이걸 반영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거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나 학생은, 수험생은 입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입시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우린 뭔가 그냥 주어진 툴을 잘 활용할 수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 부분을 주어진 툴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툴은 전에도 소개했던 온라인 배치표와 모의 지원 최소한 2가지는 활용하셔라. 단 부모님께 이런 거 말씀드리기 유료로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이런 게 좀 어렵다. 그러면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하셔라.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이런 거죠. 온라인 배치표라는 건 뭐 말하는 거냐면 고속, 텔레, 메가스터디, UA 뭐 이런 데서 예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 입시에 대한 컷을 예상해 놓은 것들 있죠. 온라인 배치면 그걸 말하는 거고요. 모의 지원은 뭐 메가스터디 모의 지원도 있고 진학사도 있고 UA도 있고 하지만 모의 지원은 진학사 모의 지원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부분은 패스하셔서 빨리 하셨어도 이 부분부터는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정 라인을 잡으실 때요. 가장 핵심, 안정 라인의 핵심,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 안정 라인은 하나만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안정 대학이라고 할까요? 안정 학과. 안정 학과는 대학이나 학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안정권 하면 이거 안정 잡아놓고 그다음 위로 질러야지 적정 소신을 넣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정을 하나만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생각해 봅시다.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요. 최종 목표는 안정에 합격하는 것인가요? 안정에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안정에 관련된 전략을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지만 최종 목표는 안정에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요? 적정이나 최소한 적정이나 소신 상향 라인에서 합격하는 것이 이게 목표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적정 특히 소신 상향 적정이나 뭐 적정 그렇다 쳐도 소신이나 상향 라인을 넣을 거면요. 우리가 이제 원서는 가, 나, 다군 이렇게 해서 3개가 있잖아요. 중에서 원서 접수 마지막 날 펑크날 신호를 주는 학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 제가 지금 안정 전략을 얘기하지만 가나다군 중에서 여러 개 리스트업을 해놓고 분석하다 보면은 마지막 원서 넣을 때 여기는 잘하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넣고 싶은데 라는 학과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넣으려면요. 예를 들어 내가 가군에 안정을 확보해놨어요. 안정을 정해놨어요. 근데 그런데 딱 봤더니만 가군에서 펑크날 학과가 나온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안정을 넣을 수 있나요? 가군 펑크를 넣으려면 어떻게 되나요? 나군이나 다군에서 안정을 넣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려면 가군, 나군, 다군마다 안정 라인이 좀 있어야, 골고루 있어야 최소한 3개는 있어요. 가군, 나군, 다군 각각 하나씩은 잡아놔야 펑크날 신호를 주는 학과 쪽을 겹치는 게 발생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은 가군의 여기를 안정을 할 거야 또는 나군의 여기를 안정을 할 거야 하나만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군별로 안정권 학교 또는 학과를 리스트해서 정리해 놓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원서 마지막에 찾을 수 있는 펑크나는 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펑크 날 것 같은이죠. 펑크 난다기보다는 가능성 있는 학과를 지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성 있어 보이는 학과를 지원하지만 그게 합격할 확률은 낮잖아요.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그러니까 안정을 이제 잡으려면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좀 더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실질적인 것들을 한번 좀 더 해볼까요? 일단은 온라인 배치표하고 모의 지원 두 가지를 다 고려해 볼 건데 먼저 온라인 배치표부터 볼게요. 배치표를 활용한 안정 라인 잡기. 자, 이 부분은 고속은 컨설팅 못 받는 어떤 초보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모의 지원은 초보 기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온라인 배치표는 고속을 또 예로 들어볼게요. 제일 많이 쓰니까. 자, 그러면 고속 툴 자체에서요. 우리가 대학 리스트 찾을 때 그러니까 고속도 뭐 예상 점수, 적정 점수 이런 것들이 옆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 적정 중에서도 뭐 어느 정도 가능성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추론해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게 초보 기준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고속 툴 자체에서 안정권을 찾을 때는요. 우리가 그 대학을 들어가 봤을 때 완전한 대학들이 학과들이 전부 찐초 위주로 있다면 안정권은 맞아요. 그러나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고속에서 제가 조금 찐초 있는 그 안정권을 찾을 때는요. 되도록이면 찐초하고 학과들 그 대학 리스트업을 그 대학의 학과들을 살펴봤을 때 찐초하고 연초 위가 좀 섞여 있는 대학에서 안정권을 학과를 찾아보셔라라고 말씀을 좀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찾을 때는 웬만하면 이렇게 말씀 좀 드려요. 근데 이게 물론 찐초와 연초가 섞여 있는 대학에서 찐초를 찾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 심리 때문에.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한 학교에 보시면 간혹가다 빨강, 노랑, 연초, 찐초가 막 섞여 있는 학교가 나옵니다. 이런 학교는요. 찐초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서 찐초가 한두 개 정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진한 초록색이니까 진한 녹색이니까 여기는 안정이겠지 하고 지원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매우 조심. 사람 심리가 다 같기 때문에 어쨌든 대학 그 상대적으로 빨강 노랑 등이 섞여 있다면 거기에는 대학 네임밸류가 상대적으로 본인 점수대에서는 좀 있는 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교라도 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찐초 라인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거기는 막판 가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안정권 잡을 때 제가 찐초, 연초, 노랑, 빨간 섞여 있는 고속 기준으로 잠시만요. 이거 좀 구멍 뚫고 마시고 갈게요. 딸내미 소풍 갈 때 하는 피크닉 음료인데 갈증이 너무 나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찐초가 한두 개 뭐 섞여 있는데 그런 걸 넣을 때 지원할 때는 매우 조심하셔라.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의 지원이나 학교 선생님 상담을 통해서 정말 안정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웬만하면 정말 온라인 배치표만 쓰실 거면요, 학교 선생님하고 더블 체크만이라도 꼭 한번 해보세요. 학교 선생님 학교 프로그램으로도 한번 더 돌려보세요. 안정이 맞는지. 다른 경우 꽤 많이 나옵니다. 둘 다 안정이 나와야 돼요. 고속 기준으로 안정, 학교 선생님 프로그램에도 안정이 나와야 돼요. 자, 오늘 핵심은 모의 지원입니다. 모의 지원을 활용한 안정 라인 잡기. 파트 1. 뭐로 할까? 샵 1. 할 말이 많아서. 우리가 이제 보시면, 이거 진학사는 좀 개인적으로 좀 공부하고 들으세요. 모르시겠으면.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는요, 보통 우리가 배터리가 6칸이라고 하면 안정이라고 합니다. 말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는 안정이 맞았어요. 확실히. 근데 이제 6칸도요, 불합격하는 사례가 꽤 나옵니다. 그래서 갈수록 6칸의 합격률이 낮아지고 있어요. 80%는 넘어가지만 그래도 떨어진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꽤 나온다. 그래서 원래 배터리 칸수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보면요, 6칸은 최초 합 구간이고요, 5칸은 추가 합격 구간이고요, 4칸은 불합격 구간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6칸이 안정, 5칸이 적정, 4칸이 소신 상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칸이 적정인데 추가 합격이, 이 추가 합격이라고 하는 건 어디 얼만큼 돌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제법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게 사람들이 이 배터리 칸수를 보고 그대로 지원하면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보고 그대로 지원하지 않잖아요. 바뀐다고요, 모의 지원하고는. 사람들이 칸수 그대로 지원하지 않는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면 6칸이, 이제 안정 기준을 말씀드리니까 6칸이 진짜 안정일까? 이런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6칸이 진짜 안정이 되려면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모의 지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표본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모의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이 6칸이 안정이 되려면요, 표본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라는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A 학과가 있습니다. A 학과를 지원하는데 여기 10명을 뽑아요. 정원이, 모집 인원이 10명이에요. 모집 인원 10명을 뽑는데, 작년 경쟁률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작년 경쟁률이 2대1이었어요. 근데 현재 모의 지원 경쟁률이 6대1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A 학과예요. 붙여도 될까? 따로 쓸게요. 자, B 학과를 보겠습니다. B 학과가 있습니다. 똑같이 볼까요? 모집 인원이 10명입니다. 작년 경쟁률은요, 작년 경쟁률은 2대1이었어요. 근데 현재 모의 지원 경쟁률은 2대1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둘 다 6칸이라고 해볼게요. 자, 요렇게 예시를 들었어요. 둘 다 6칸입니다. 10명을 뽑는데 작년에 2대1 경쟁률이었고 올해는 이미 6대1이 들어가 있어요. 6대1이면 많이 들어왔죠. 작년 경쟁률보다 많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이 뜬 거고, 이거는 작년엔 6대1이었는데 표본이 지금 현재 2대1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안정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나보다 점수가 높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는 안정이 아니죠.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돌려 다시 들어보세요. 현재 모의 지원 경쟁률이 2대1이면 이 얘기는 뭘까요? 해석을 해보자면 표본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 안 드세요? A는요. 작년 경쟁률이 2대1이었는데 올해 이미 6대1이다? 그러면 이거는 표본이 충분하다. 이런 느낌이죠. 둘 다 6칸이라면요. A 학과는 안정이 맞습니다. B는 안정이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B는 작년 대비 충분히 많이 지원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지금은 초보의 구간은 아닙니다. 솔직히. 어떤 팁이냐? 충분한 표본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 모의 지원에서 충분한 표본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집 인원 실제 모집 인원 대비 진학사에서 설정한 최초 합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자. 자, 이건 그러니까 원래 실제 대학에서 뽑는 인원 말고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 최초 합을 몇 명 정도로 설정을 한 게 있거든요.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으면 좀 한번 진학사 켜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볼게요. 모집 인원이 15명이야. 근데 진학사에서 최초 합을 4명 정도 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얘네가 왜 이렇게 짜게 줬냐면 4명밖에 안 줬냐면 현재 지원한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표본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모집 인원이 15명인데 진학사에서 최초 합을 13명에서 뭐 15명 사이 줬다? 그러면 표본이 충분하다. 이게 뭐다? 그러니까 실제 모집 인원하고 진학사에서 설정한 그 최초 합격한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표본이 부족하니까 진학사도 줄인 거예요. 근데 이건 거의 실제 모집 인원과 비슷하게 표본을 최초 합을 잡았다는 건 실제 지원할 학생들이 진학사 모의 지원에서 충분히 지원을 했으니까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말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그 6칸에서 그 표본의 그 확보한 부분들을 충분히 아실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6칸을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끝이 아닙니다. 모의 지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파트 2. 자, 진학사는요. 진학사가 업데이트를 정해진 시간마다 이제 합니다. 그런데 아실 게 뭐냐면 이건 진학사가 업데이트를 언제까지 하냐면 마지막 날까지 업데이트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전날까지 합니다. 언제 하루 전날? 원서 접수, 원서 마감. 뭐 1월 5일이 마감이다. 그럼 1월 4일 날까지만 업데이트하고 마지막 날은 업데이트를 안 해요. 진학사는. 그러니까 뭐냐? 마지막 원서 접수. 그 학생들은 또 학부모님들은 마지막 원서 접수일이 접수할 때는요. 하루 전날 데이터를 진학사 기준으로 지원한다면 하루 전날 데이터를 기준으로 원서 접수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데이터가 아니라 모의 지원한 하루 전날 데이터를 기준으로 4칸, 5칸, 6칸 또는 3칸, 2칸, 7칸 이런 것들을 하루 전날 기준으로 원서 접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바뀌는 게 사람들 마지막 날 심리 바뀌는 게 반영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근데 이렇게 볼게요. 마지막 업데이트를 하루 전날 했습니다.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우시면 두고 진학사 공부하면서 이 구간만 반복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터리가 그 칸수가 계속 바뀌잖아요. 마지막 업데이트에서 4, 5칸 정도 있던 학과가
원래는 4칸 5칸이었는데 6칸으로 바뀐다면, 마지막 업데이트 6칸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사람 심리가 어때요? 여긴 적정 정도로 생각했는데 여기는 안정인가 보다 하고 그걸 안정으로 놓고 원래 안정하려는 학과를 버리고 이 학과를 4-5칸에서 6칸으로 바뀐 학과를 안정으로 잡고 다른 학과를 넣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사람 심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입시는 계속 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흥분 상태가 돼요. 원래 적정인 줄 알았는데 여기 안정이 됐어. 6칸 안정이 되었어. 이러면서. 근데 마지막 날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 4칸이 6칸이 된다. 6칸이 된다면 나보다 점수가 조금 더 높아서 5칸이었던 학생은요, 얘는 6칸에서 7칸이 되겠죠? 5칸이 6칸이 된다면요, 원래 6칸이었던 학생은요 7칸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입시라는 건 상대적으로 옆 사람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지원한 사람들의 점수를 봐야 되는데 나보다 점수가 조금 더 좋았던 사람들은 더 후한 평가가 되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몰리는 학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막판에 널널하게 해준 거잖아요. 막판에 몰려요. 이런 학과는 보통 학생들이 마지막 날 몰리게 된다. 근데 업데이트가 안 된다 그랬죠. 마지막 날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 날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정이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니까 표시가 되지 않을 뿐 안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6칸으로 이제 불합격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는 사례가 있는데 사례의 대부분은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마지막 날 6칸 되는 케이스. 근데 몰렸어. 6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이런 거 너무 복잡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7칸 넣으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칸 안정으로 넣기 솔직히 싫으시죠? 그럼 공부하세요. 툴 쓰는 방법, 로직 이런 거에 대해 조금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 이런 거 공부하지 마시고요. 진학사 모의 지원 어떻게 하는지, 고속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고속 연초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연초에서도 합격 같은 연초가 아니라고요. 합격 확률이 높은 연초가 있고 낮은 연초가 있고요. 진학사 6칸이라 하더라도 7칸에 가까운 6칸 있고 5칸에 가까운 6칸도 있고, 이런 좀 더 말씀드릴까요? 모의 지원 그 고수들은요 5칸을 안정으로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5칸도 6칸에 가까운 5칸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5칸이지만 굉장히 높을 것 같아 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도 있어요. 그런 거를 안정으로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따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구축하는 부분으로 공부하지 마시고요. 꼭 연구해서 뭐 하실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를 활용을 잘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의 지원 넘어가면서 오늘은. 그래도 이거는 이제는 이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모의 지원의 어떤 진행 상황 이런 것 때문에 컨설팅 같은 거 제가 전 컨설팅 할 의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컨설팅 하려고 저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의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컨설팅 같은 거 받으실 때 컨설팅 인원 40명 50명 이렇게 받는, 혼자서 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컨설팅 받지 마세요. 컨설팅 구하실 거면 절대 이거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랑 달라요. 정시는 1인이 많은 학생을 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시는 1인이 많은 걸 할 수 없습니다. 모의 지원 그 흐름이나 이런 거 어떻게 다 봐, 혼자서. 막판은 진짜 바빠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시고, 너무 높아심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입시에 흔히만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주 정직하지 않거든요. 이 바닥이. 그래서 좀 걱정돼서 약간 높아심의 말씀 좀 드려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해주시면요.
저한테 심리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일반고 대학고 군포 박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